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일, 그렇죠. 올해 첫 주식시장 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마지막 날이 되면서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 확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5,300만 명 이상 됐으며 사망자는 82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하루 확진자 58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사망률은 2주 전보다 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사망률이 낮춰진 건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같은 뉴스에 이러한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확실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 치명률이나 아니면 중증 진행률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날 연준이 내년 플러그를 뽑을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자면 내년에 긴축의 흐름 때문에 올해만큼의 지수 성장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그널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내년 FOMC 새 투표권, 이게 투표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매파 인물로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에스터 로즈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특히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요 양반도 이번에 투표권을 얻게 되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역시도 이번에 표를 얻었고 보스턴 여는 총재 역시도 FOMC에서 새 투표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파적인 인물이 이 투표권을 얻는다라는 건 이 매파적인 정책으로 갈 확률이 확실하게 높다라는 것이니까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그래, 얘들 분석한 대로 내년 조금 진행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가 50.3으로 예상치보다 0.3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게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면은 좀 안 좋고 50 이상이면 그래도 성장한 것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온 걸 봐서는 그래도 이제 중국 제조업 쪽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이 내년 살아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꼭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쪽에서 연관돼가지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5천을 돌파했고 이게 1분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운임이 고점인 상황에서 현대 상선 HMM이죠. HMM이 4분기에 2조씩 벌고 있거든요. 순이익으로만.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는 2조는 그냥 기본적으로 벌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해운 업체들 역시도 내년 1분기까지는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보라는 회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요. 중국의 자회사에 투자 계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중국 상장 전에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상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고 지금 정책적으로는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이걸 안철수 쪽에서 이 지지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까지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들 역시도 이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내년부터, 내후년, 이제 내년이죠. 네, 내년부터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는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해외로 더욱더 다시 해외로 더욱더 진출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을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안 팔리면 해외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싼 가격을 무기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 이런 쪽에 악영향으로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인도네시아 석탄난으로 수출 금지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이 호주 쪽이랑 다시 한번 충돌이 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석탄난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전력 쪽이랑 계속해서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오늘 중국 휴장이고요.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나오고 미국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12월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요. 중국 제조업 지수 확정치 나오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12월 ADP 이 취업자 변동이 나오고 CS 2022가 열립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이렇게 이슈 있는 것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쭉쭉 열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하나씩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월의 첫째 날, 1월 3일이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첫째 날이죠. 오늘 이제 올해 첫째 날부터 시장 정리를 이렇게 쭉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1만 기념 탑 10은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보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그 신년 특집으로 해서 쭈르륵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 틈이 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더 준비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일단 한국 BNC 오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되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위치에서 수급은 어떻고 지금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차트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뉴스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몸값 1.4조 한국 BNC 대규모 유상증자 탄력 반납.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1차 발행가 확정을 앞두고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달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며 조금 더 아래쪽을 내려가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내용이죠. 그러면 신주 발행가는 대략 어느 정도에서 확정이 될 것이냐? 2만 원 초반에 결정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발행가는 오는 5일날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게 지금 언제 가지고 온 거냐면 12월 20일 기지정정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걸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자, 1월 5일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1월 7일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신주 배정일이 딱 되고 나서 20일 날 신주 배정 통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단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내용은 어디까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1월 10일까지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요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 수목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첫 번째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온다면 가격이 왜 이렇게 낮아? 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개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어떻게든 이 신주 인수권을 얻으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어라는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약간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요. 권리락과 신주 배정일에 매수세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하나는 그냥 이 발행가의 확정 나고서 권리락 전날까지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다가 뭐 전전날이긴 하지만요. 당일날 빠지다가 권리락 당일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든가 여기 첫 번째겠죠. 그냥 V 나오고 끝난다.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지는 거 거의 없이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이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정 보면은 이번 주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꼭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상을 한번 보자면 많이 샀던 기관 투자가 특히나 금융 투자가 좀 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로 또 이렇게 바뀌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때가 이 날짜별 상황? 그잖아요. 이게 장 끝나는,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그 시점이랑 엮여갖고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부터가 그렇게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작은 물량이지만 연기금이 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투신 아직 안 팔았다라는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얘네 여기서 사갖고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투신의 매도를 어디서 나오냐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이거를 하나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제 한국 BNC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 주봉도 새로 생겼고 월봉도 새로 생겼고 연봉도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보자면 일단 주봉이랑 월봉을 딱 봤을 때 한 3만 원 조금 앞부분까지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올라간다면은 1차적으로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이 3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하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요거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꼽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딱 보면은 자 60일선 돌았죠? 121선 우상향 하고 있죠. 21선, 61선 골든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21선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올라가 줄 것이고 현재 위치는 11선도 이 타고 올라가 주는 모습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순위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11선 위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21선도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와 줄 거고 121선과의 골든크로스도 금방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짧게 보면은 저는 21선보다는 61선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61선이랑 21선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봐줘도 되지 않을까. 이게 벌어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요 정도는 커버를 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11선 보면 되겠지만 조금 나는 여유를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은 61선까지 지켜보면 된다. 요거를 1번으로 보고요. 그러면 그냥 지켜줬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 요것도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21선 볼린저를 봐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21선이 워낙 큰 포인트를 해줬던 종목이라 3만원 뚫고 여기를 과연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요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볼린저 상단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모습 나왔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마 이 맞고 떨어지는 시기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배당락 아니면은 신주인수일, 신주인수권 얻는 일 이때랑 겹쳐갖고 딱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빠르게 위쪽에서 자리 잡았으면 조금 더 봐도 되겠지만 좀 아슬아슬하게 여기를 딱 디뎌주는 모습 보여준다 싶으면은 여기서는 목표가를 되게 짧게 잡고 여기서 비중 조절을 조금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신주인수하고 뭐하고 다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숨고르기, 물량 털기를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나중에 한 몇 주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신주 인수권 나가고 상장하는 날이 3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3월 달 전에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이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쏟아진 건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치면은 그 전에 한탕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꼭 요 부분에서 자리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를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상 한국 BNC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뭐 지금 당장만 봤을 때 흐름 나쁜 건 없잖아요. 제가 짧게 보시는 분, 길게 보시는 분, 이 성향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국 BNC 좋은 결과물로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제가 일요일이죠. 네, 일요일날 새로운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게 12월 이때까지 정리를 한 결산 영상이에요. 그래서 멤버십 계속 고민하시고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저번 주 일요일날 올라온 멤버십 관련 영상 요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홍보를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언급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